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경열입니다. 석전 아나운서, 혹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낯선 타인과 교류하는 특정 모임에 가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보다는 조금 내성적인 편이라서 직접 모임에 나간 적은 없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적은 있었는데요. 사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인들보다도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경열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 역시 활발하진 않지만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개 이상은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2040 세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커뮤니티 문화에 새로운 특징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픽에서는 달라지는 커뮤니티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2040을 위한 커뮤니티라면 주로 사회인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일 텐데요. 운동 관련 모임에서부터 독서 모임까지 다양한 내용의 커뮤니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 바로 살롱을 본따 만든 커뮤니티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건데요. 살롱 문화는 17세기에서 18세기 프랑스에서 성행했던 사교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살롱에서 이뤄졌던 모임은 일반 사교 모임과 달리 지식인,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서 문학이나 인문학, 음악과 관련된 토론을 나누는 지적 대화를 공유하는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살롱 문화라고 하면 여전히 어쩐지 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회자되곤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2040 세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살롱 문화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독서나 예술 관련 커뮤니티는 이전에도 있었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이전과 현재 커뮤니티 문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목적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들은 주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친목이 위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커뮤니티들은 독서나 예술, 여행과 관련한 내용을 나누더라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전문가를 초대하거나 주제와 관련한 파생적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새롭게 탄생한 커뮤니티 문화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커뮤니티는 아예 구성원들의 이름이나 나이, 직업들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관련 주제의 모임이 끝났다면 이른바 뒤풀이 없이 깔끔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존에는 친목이 주가 돼서 회식도 자주 하고 그 안에서 연애도 많이 하고 또 일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적인 모임도 자주 가지고는 했는데 현재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커뮤니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많은 곳이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임 하나당 3개월 동안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받아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회원들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는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값비싼 회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유료 회원제 커뮤니티가 최근 스타트업계에선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러한 돈을 지불하고도 유료 회원제 커뮤니티에 가입하려는 데에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렇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외려 검증된 사람들만 모이게 될 것이라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기존의 커뮤니티의 경우 분위기를 해치는 구성원이 있더라도 제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체가 해산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요. 이런 유료 회원제는 마케터나 기획을 전문적으로 했던 운영자가 직접 커뮤니티를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편안하게 커뮤니티 활동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활동 방향을 기획하거나 관련 이벤트들을 회원들에게는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회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지금의 2040 세대의 특징은 혼밥 또 혼술처럼 혼자 하는 문화가 활성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인맥 다이어트가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만남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살롱 문화가 활발해졌다고 하니까 더욱이 값비싼 금액을 내면서까지 이 커뮤니티에 가입하려 한다는 점이 조금 모순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저도 이번 주제를 취재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외려 이렇게 불필요한 만남을 거부하기 때문에 살롱 문화가 더 활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식이나 사교 모임을 통해 술을 마시거나 불필요한 대화가 이어지는
물질적, 시간적 소비를 줄이고 나의 성장에만 밑거름이 되는 가치 있는 소비에 시간과 돈을 더 아끼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조우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나아가 인맥 관리를 할 때도 필요한 인맥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하는데요. 회식 문화가 없어지며 그 대신 자신의 취향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역이나 신사, 홍대 인근 곳곳에 살롱 문화를 본딴 커뮤니티가 곳곳의 자리에 새로운 모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모디슈머입니다. 모디슈머는 수정하다는 뜻의 모디파이와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의 합성어인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짜장라면과 일반 라면을 섞은 색다른 조리법이나 편의점의 떡볶이와 라면을 섞은 사례, 혹은 소주와 레몬 주스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맛있는 레몬 소주가 만들어지는가, 이런 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모디슈머란 이렇게 특정한 상품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제품을 재탄생시키는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조리법을 참고로 해서 라면이나 음료수를 새롭게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아이디어도 참신했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저만의 조리법이 생겼다는 점에서도 왠지 모르게 조금 뿌듯했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모디슈머의 조리법을 보게 되면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제품도 일부러 구입해서 조합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때문에 실제로 모디슈머는 식품업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리법을 공개하면 제품의 홍보도 되는 데다 매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디슈머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을 보완하거나 관련 새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식품업체들이 유명 모디슈머의 SNS를 팔로우하며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제품의 아이디어를 얻는 독특한 현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치관과 문화가 달라지며 커뮤니티와 소비의 흐름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은 거부하지만 자신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니 나홀로족이 늘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잠시 접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다 생산적이고 참신한 문화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도 꼭 동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